2020 시흥 에코 콘텐츠 창작 페스티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택트 페스티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희곡직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조소영님, 박명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소영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는 아빠이긴 합니다. 물론 엄마의 마음과 다르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을 보면 볼수록 엄마의 존재가 되게 소중하다고 느끼는데요. 이번 엄마학교 그 특별한 일주일을 쓰시게 된 이유와 또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엄마가 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요새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도 50년은 더 엄마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한다는 게 연습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 노릇을 하면서 이런 걸 좀 미리 배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고, 정말 엄마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요리를 하거나 뭐 집을 사거나 구비구비 정말 학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글을 쓰게 되는 기회를 잡자마자 엄마 학교를 주제로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엄마 학교에서 엄마를 배워가면서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썼고요. 사실은 정말 희곡에서 그칠 게 아니라 엄마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시흥에 가장 먼저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인터뷰하면서 깜짝 놀란 게 23년 차 엄마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시는데 23년 차 엄마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고, 23년 차 엄마인데도 엄마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만약에 엄마 학교가 있다면 만약에 또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시흥시청에서 엄마 학교를 만든다면 어떤 취지를 만들고 어떤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운영하면 좋을까요? 엄마는 사실 태어나자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엄마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엄마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엄마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엄마가 하는 일은 별다른 게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엄마들은 좀 더 모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크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그 일을 대부분 해줘요.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을 하면 엄마가 했던 일들을 결국 자기가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엄마 학교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쭉 가야 되고요. 엄마라는 사람들은
24년을 해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엄마도 성장해야 되거든요. 계속 진화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요. 그래서 엄마 학교가 생긴다면 그거는 평생 교육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되신 분도 배울 수 있고 엄마가 되지 못하신 분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죠. 그래서 엄마 학교는 사실 세상에 없지만요, 어떻게 보면 더 세상의 이야기를 더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희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도 이번 계기로 엄마 학교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명희님께 질문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일상의 행복이 더 절실한 시기인데요. 이 그녀의 집은 어쩌면 이런 마음의 위로가 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걸 쓰게 된 이유는 혹시 무엇일까요? 예, 저는 평상시에 이제 제 생각이 많이 담긴 이런 책인데요. 이제 일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도 생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이 뚜렷하진 않은데 생각도 많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허울올 때 그냥 내가 편하게 굳이 이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고도 뭐 입은 옷 그대로 뭐 슬리퍼 신고라도 편하게 찾아가서 차 한 잔만 마셔도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에 다시 채워져서 다시 돌아와서 일상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저는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 원래 이렇게 글을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글을 쓰게 되면서 이 과정을 참여하게 되면서 참여 전에 본인과 참여 후에 본인은 지금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네, 저는 좀 글을 쓰기보다는 남의 글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책을 이렇게 좀 즐겨서 읽는 편인데 저는 이제 이게 옆에 앉으신 이 조수영님이 이제 그런 이런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참여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보고 또 거기서 아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도 이제 글을 써가면서 아 제가 제 스스로를 좀 발견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는 아 뭔가를 해냈다 이런 좀 뿌듯함도 있어서 또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그 아이들한테도 아, 엄마가 그냥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저렇게 새로운 게 도전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도 보여주는 계기도 되고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두 분께 같이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보다 두 분은 워낙 친해 보이시더라고요. 두 분이 원래 이게 친구 사이신 건지 아니면 이 과정을 통해서 친해지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데 친구예요. 정말 좋은 친구고요. 만난 지 벌써 아마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동네도 갔고 또 저희 아이들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잘 맞아서 지금은 이렇게 취미 활동도 같이 하는 친구가 됐고요. 이번에 글을 쓰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얘기 많이 해보는 계기가 또 돼서 더 좋았어요. 네, 방금. 예,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변화를 좀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딱 갖춰진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옆에 이제 조소영 씨는 새로운 데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잘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정체되어 있는 저를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친구라서 너무너무 저는 많은 자극을 받고 좋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이 과정을 참여하면 두 분처럼 원래 친하기도 하지만 혹시 이제 처음에 다 이걸 하고 싶으면서도 아 내가 이걸 잘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어쨌든 그들과 만나서의 가까움이 있을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걱정은 안 해도 상관없을까요? 제가 이 과정을 참여하게 된 게요. 서울은 글을 쓰거나 아주 다양한 취미 활동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수도권이지만 이게 조금만 벗어난 시흥만 해도 이 다양한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글을 쓰는 기회가. 근데 옆에 계신 박명희 씨도 그렇지만 글이라는 거는 사실 아무나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데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참여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프로가 아니고 다 아마추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작가 선생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되게 잘 맞게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제 나이 차이가 물론 많이 났지만 그래도 비슷한 주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그 처음엔 되게 서먹서먹했어요. 또 글을 쓰는 분들이다 보니까 내성적이어가지고 쉽게 친해지지 않았는데 끝부분에 와서는 다 같이 굉장히 친해졌고요. 글이라는 게 내면을 이렇게 내보이는 일이다 보니까 각자 다 자기의 이렇게 내면을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일상에서 풀어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하나를 이렇게 마무리 완성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개인의 몫이지만 어쨌든 하나를 완성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내성적인 분들은 잘 나서지 못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예, 정말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 박명희님 혹시 네. 저도 또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기를 또 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항상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충고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새로 그 사람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고 해서 이런 기회를 가져보는 게 스스로에 대한 도전도 되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희곡집 이 과정을 참여하면 내성적인 분들은 표현력이 강해지고 또 전문 작가도 되시나 봅니다. 이 두 분 인터뷰가 너무 말을 잘하셔가지고 오늘 너무나 이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님, 여현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김순영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시흥이 남한에서 가장 큰 염전이 있다는 걸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시흥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시흥 스마트 허브라고 하는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떠오르세요. 근데 그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일제 강점기 때 그리고 해방 직후에 일하셨던 연부님들의 노동자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삶이 굉장히 윤택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고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강도만 조금 낮춰졌을 뿐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노동자의 삶 또한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김순영님에게는 시흥은 어떤 도시이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시흥은 좀 묘한 매력이 있어요. 제가 변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도권 서해안에 위치한 아주 작은 도시. 근데 요즘에 또 언저리라는 단어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 공단지대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라고는 얘기하지만 막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도시와 농촌과 바다가 어우러져서 시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흥이 외부인들은 잘 몰라서 시흥 그냥 뭐 그런 도시인 것 같아. 근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고
우리도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가치 있게 재밌게 즐겁게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시흥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연주님한테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 만드신 제목이 당신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쓰게 된 뭐 이유 아니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즘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이슈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침을 살짝 가하고 싶은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흥시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여기 지금 굉장히 신도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랬는데 이 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흥시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시흥시가 굉장히 이제 투기보다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좀 이제 이야기에 담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연주님에게 우리 집은 어떤 의미고 또 시흥에 있는 우리 집은 또 역시 어떤 의미일까요? 그 보통 우리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 집이라고 하면 보금자리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투기가 되었지만 저 역시 그 시흥시에 지금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에서 오래 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 후에 이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살면 살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적합한 곳,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오랫동안 머물면서 평생 동안 그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흥시 역시 이제 제가 오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집에 대한 공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정말 시흥에 대한 애착심도 강하시고 또 오랫동안 사셨는데 이 입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얻은 뭐 수학이라던가 아니면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편하게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입문 과정을 사실은 못 마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도 있고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렇게 접근이 됐는데, 입문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중심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입문 과정에서는 중심 생각을 잃지 않되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과 그리고 더 깊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 그 고민을 깊게 고민한 거에서 벗어나 그 깊은 고민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말이. 근데 좀 묘한 경험이긴 한데 막 이렇게 몸이 뒤틀릴 정도로 여기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은희 작가님이 조금만 더 고민해 보세요. 뭔가 조금 더 고민하면 나올 것 같아요. 또 후다닥 수정해서 또 보내드리면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고민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기도 힘들었는데 진짜 몸을 베베 꼬면서 밤에 작품을 썼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그런 피드백, 그리고 작가님의 칭찬, 조언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완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는요. 네. 여연주님도. 저 일반 사람들이 그 문학 작품이라는 것에 접근하는 거는 거의 이제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문학 작품은 진짜 작가님들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지, 제가 감히 이렇게 작품 하나를 완성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 입문 과정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도,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문학 작품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워서 굉장히 이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얼굴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되게 그 과정들이 막 이렇게 눈에 선한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1년에 시흥 에코 콘텐츠 창작 페스티벌이 또 아마 진행될 텐데 그 이제 참여를 하시려고 막 망설이는 분들 아니면 지인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혼자는 어렵지만 누군가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고 함께 참여하는 동료, 친구가 있으니 주저없이 도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했다면 진짜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손잡아 주시는 분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응원하는 비록 코로나19 시대 대면 기회는 없었지만 인터넷상에서라도 같이 응원을 하는 그 짤막한 글이라는 게 오히려 깊은 고민을 하고 댓글을 달아줘야 더 그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차곡차곡 축적됐던 것 같아요. 예, 도전하세요. 그 보통 시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전문 기관을 찾아서 일부러 내 돈 주고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 전문 기관 못지않게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었고 정말 값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적극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이 시흥시에 대한 시민들의 그 애정과 또 이거를 하고 계시는 이동규 주무관님부터 시작한 작가님들, 전문가님들이 다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 희곡지 인터뷰 시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